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세를 확인해 준다라는 점에서 반갑게 느껴지지만 사실 미국 은행 시스템 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은행 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심을 완화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투심 완화에는 미국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양반이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인데 이 양반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준 게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소식도 더해졌는데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설마 싶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실제로 생긴다라면 정말이지 미국발 은행 시스템 위기는 어쩌면 글로벌 금융 위기에 아주 제대로 된 시발점으로 인정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거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CFTC의 바이낸스 기소로 인해서 한방 얻어맞았던 비트코인은 이틀 만에 다시금 랠리 양상을 선보였습니다. 반등을 하다 일시적으로 29,000달러까지 아주 시원하게 뚫어졌습니다.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데는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 폭등 이후에 살짝 조정 양상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중요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 기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레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 파트너사가 이번에는 인도 공영은행과 파트너십 협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하다 인도 공공금융 시스템의 영역에 리플레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가능성 꽤 높아진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 가운데 좀 더 중요한 부분들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기가 사그러졌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와중에 국채 금리 역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은행 시스템 위기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투심이 움직인 것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규제 의지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바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번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들의 경우에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감독과 규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게 규제 의지를 다진다라고 해소될 수 있는 이슈일까? 이런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찰스 슈왑이 겪고 있는 상황 역시 실리콘밸리 뱅크 위기 원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채권 부문 손실이 급증했고, 여기에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자금이 은행 계좌로 몰렸다라는 점이 찰스 슈왑 유동성 위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채권에 거액을 투자했던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찰스 슈왑에서 벌어진다라면 은행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수준인 반면 찰스 슈왑은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찰스 슈왑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동일한 이유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다라면,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라면 그 파장은 단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무시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충격파를 안겨주는 상황이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찰스 슈왑 유동성 위기 우려 소식이 전해진 뒤 29,000달러까지 단방에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소폭 반등해주면서 다시 48%대 위로 올라선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26,3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 역시 63 이상을 보여주면서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황소들이 28,868달러 위로 밀어 올리면 3만 달러까지 치솟은 다음 32,5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고, 여기까지 저항 돌파를 하면 4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다만 곰 세력이 가격을 26,3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린다라면 비트코인은 다시 20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281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차트에서 27,0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RSI 상황을 보면 곰 세력의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소가 온전히 주도권을 잡고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이 제 갈 길 잘 가면서 첫 번째 목표 달성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비트코인은 전고 돌파를 하기 전에 먼저 지속적인 상단 저항에 억눌리다가 여길 뚫어낸 뒤에 포물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반등을 했는데, 지금 딱 비트코인은 상단 저항을 뚫어낸 상황, 그래서 포물선의 지지를 받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여기까지 지지 확인이 될 경우에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되고 이후에 급등 랠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악재에 연연하지 않고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바이낸스가 기소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곧 하락분을 모두 소화해내면서 급반등한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다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큰 악재일 수 있는 소식까지 개의치 않는 흐름이 확인되다 보니까 정말이지 이렇게 이미 강세장이 초입에 들어선 건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능력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SEC의 쭈꾸미 대가리가 나름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멘트가 아주 신박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맛이 가도 너무 갔다. 정치 노름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다. 쭈꾸미 완전 상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의회에 출석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나설 경우에 기존 법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호연직이 넘치는 멘트를 의원들 앞에서 시전했습니다. SEC가 현재 증권이 뭔지를 정의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반드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만드느라고 몇 년째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이런 의회에 나가서 의원들 앞에서 그런 법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한 입법 과정은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양반은 진짜 정신줄을 어디 당근마켓에다가 헐값에 팔아넘긴 건지 기존 법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신박한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SEC와의 마지막 결전의 최종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리플의 경우에는 아주 순조로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세 측면에서 훌륭합니다. 최근 7일 동안 무려 28% 넘게 폭등을 해주면서 지금 살짝 빠지며 조정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0.53달러 주변에 자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등 이후의 조정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정말 큰 움직임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인글래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근 랠리 시작 이후에 거의 90% 증가하면서 8억 400만 달러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2021년 12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베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XRP 선물 펀딩비 상황 역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플러스를 확인해주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선물 시장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만간 며칠 안에 소송 결과가 진짜 나와주고 이게 또 리플의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라면 진짜 큰 장대 양봉 아주 오랜만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리플 패소 결과가 나온다라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나 저째나 소송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세는 상승해주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랩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 파트너 기업이자 글로벌 뱅킹 인프라 기업 페이블 핀테크가 인도의 상위 5개 PSU 뱅크에 플랫폼 배포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PSU 뱅크는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일종의 국영은행들을 의미하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블 핀테크가 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 가운데 상위 5개 은행에 국경 간 결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 12개 대형은행들 가운데 3개가 페이블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기술들 가운데 일부가 리플 레저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정말이지 리플하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